안동 기란면의 한 마을에서 60대 할머니가 옆집에 살던 친척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영남대 의료원에서 일하던 직원들과 영남대학교 비정규직 교수들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지진 발생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200여 가구는 체육관 텐트나 컨테이너에서 생활 중입니다. 두 번째 여름을 맞도록 이재민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4일 오전 안동의 한 마을에서 60대 할머니가 옆집에 살던 친척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를 검거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할머니 한 분이 빗자루와 삽을 들고 지나갑니다. 뒤이어 반대쪽에 있던 한 남성이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걸어옵니다. 할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찰나 갑자기 남성이 흉기를 들고 할머니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120여 차례 곳곳을 찔린 할머니는 결국 숨졌습니다. 네, 사건 현장입니다. 보시면 피해자가 찼던 복대를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피해자가 신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현장에는 곳곳에 혈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침에 키우던 개의 대변을 치우기 위해서 가던 길에 뒤에서 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처음 발견한 건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집에서 내려오더라이. 그 길에 엎어져 있디다.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가 발견합니다. 발견해가 남편한테 전화하고 덜에 갔었는 사람은 전화해가 오시락하고 그래가 119에 신고합니다. 피의자는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장을 찾은 피해자 가족들은 참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 같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밤에 그냥 자는데도 시끄럽다고 와가지고 잠자는 사람이 어떻게 시끄럽게 떠들겠어요. 그런데 시끄럽게 떠든다고 와가지고 그냥 해배 부리고 어떤데 밤에 찾아와가 죽인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한두 명 그때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겁이 나가 문을 잠궈놓고 자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병원에 정신병동에 격리시키라고 몇 번을 해도 격리도 안 시키고 그건 뭐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부모들은 아이고 멀쩡한 사람 괜찮은 사람은 왜 그러냐고 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계속. 피해자와 피의자는 오촌 친척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피의자가 10년 전 대구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들어온 뒤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두 집안은 서로 벽을 두고 지내다 2년 전 화해했고 다시 왕래를 조금씩 해왔는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주민들도 최근에는 피의자에게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았고 서로 잘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 첫날만큼은 아니지만 급식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고 돌봄 인력도 빠진 탓에 학교 현장은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오늘도 점심은 도시락과 빵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다시 급식이 시작됐지만 아직 대구 경북 지역 초, 중, 고등학교 167곳의 급식실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틀 정도를 계속 밥을 싸서 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불편을 감수해야 되나 싶어서 좀 기분도 안 좋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틀째인 4일. 경북은 파업 인원이 첫날에 비해 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반대로 대구는 140여 명 더 많은 600여 명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의 활동을 돕는 특수교육 실무원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파업 첫날보다 4배가량 많은 118명의 특수교육 실무원이 교실을 떠났습니다. 교육청은 보조교사들이 대체 근무를 서도록 하고 특수교육 인력을 지원하는 등 공백을 메우고 나섰습니다.
교과 선생님들 다 편성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사회복무원과 교육청 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그쪽으로 또 지원을. 5일도 규모는 다소 작지만 파업은 계속돼 큰 혼란은 없겠지만 여전히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영남대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이 나흘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소속 비정규직 교수들도 학교 측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다며 무기한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70m 높이 건물 옥상 위로 농성 중인 노조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땡볕 아래 24시간 고공 농성을 시작한 지도 벌써 나흘째.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13년 전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에 나선 겁니다. 노조는 당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활동을 벌이다 병원 측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똑같이 외쳤던 노조할 권리, 노동조합 탄압 금지, 노동조합의 정상화, 해고자 원직 복직 이것이었습니다. 노조 간부라는 이름만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수년 동안 자기의 삶을 포기한. 대학교 본관 건물 앞에 천막 농성장이 차려졌습니다. 다음 달 1일 시간제 강사들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가 대규모 해고를 진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학기 이 학교에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교수는 모두 140명. 이들은 또 학교 측이 최근 면직 처분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임용 규정을 바꿨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이나 신분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강사법 본래 취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훼손하고 저희들을 이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학교에 강사 규정이 마련되었다. 학교와 병원 측은 모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시일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폭염 속 불붙고 있는 노사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200여 가구는 체육관 텐트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벌써 두 번째 여름을 맞았습니다. 이재민들이 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박은경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덮쳤던 규모 5.4의 강진. 시설물 5천여 곳이 부서졌고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시민 5명 중 2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일각에서는 군대에 갔으면 벌써 제대할 시기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포항은 지진 이후 시간이 멈춘 듯 이렇게 당시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고 200여 가구는 아직도 체육관이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대피소 생활, 얼마나 고될까? 다닥다닥 붙은 텐트, 사생활은 없습니다. 서서 허리를 펼 수도 걸어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루도 잠잔 걸 편하게 자보도 못하고 맨날 날밤을 새우고 뜬 눈으로 약이 아니면 잘 수도 없고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특히 고역입니다. 겨울용 난방 텐트인데다 통유리 천장에서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옷도 우통도 마음대로 못 벗고 집에 있으면 팬티 바릅니다. 너무 뭐라 해요. 안 그렇잖아. 모든 게 불편하지. 할 수 없이 뭐. 비가 오면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을 설쳐야 하고 곳곳에서 새는 빗물도 받아내야 합니다. 대부분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약을 달고 삽니다. 뭐 옷만 신이면 아프지. 맨날 뭐 병원에 다니고 침마도 되고 한의원 다니고 병원에 다니고 매일 뭐 그래 다니는 편이지. 지진 직후 1000명을 넘었던 이재민은 2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체육관에 남은 사람은 40여 명. 일부 파손을 뜻하는 소파 판정을 받은 한미 장관 맨션 주민들입니다. 집에 비가 오면 물이 한가히 되고
지금도 집에 가서 누워서 부지럭 자꾸 집이 소리가 자꾸 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택 피해 정도는 소규모 파손부터 완전 파손까지 소파, 반파, 전파로 나뉘고 이 기준에 따라 보상이나 긴급 주거 지원, 재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포항시는 한미 장관 맨션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보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C등급 소파 판정을 내렸고 각 가구에 재난 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포항시의 안전점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니네는 왜 세금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느냐. 니네 이거 비워라.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도시에 있는 분들도 니네 충분히 돈 많이 받았다면서 뭐 1억 받았느니 막 이렇게 하면서 니네 왜 안 나가느냐. 벽이 갈라졌으니까 위에서 오는 거는 괜찮아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우리 집 같은 데도 거의 한 3, 4개월 정전이 돼가지고. 실제 어느 정도길래 불편한 체육관 생활을 계속하는 걸까? 해당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외벽 곳곳이 갈라져 있고 각 동마다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그물망과 철골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건물과 바닥 사이에는 어른 손가락 2마디만큼 틈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아파트가 기울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파도 소파 나름이고 완파도 완파 나름이듯이 이게 비가 오면은 자꾸 금이 세면이 부식되기 때문에 자꾸 더 벌어져요. 내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비어있는 집 중 한 곳을 들어와 봤습니다. 천장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바닥은 화면에 지금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금이 간 벽 사이로 빗물이 새면서 이렇게 손만 대도 벽이 다 뜯어지고 구조도 뒤틀려 문도 아무리 힘을 줘도 닫히질 않습니다. 한미 장관 맨션 주민들은 안전진단에서 D2 등급을 받은 곳보다 훨씬 피해가 심각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했습니다. 지금 2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싸웠는데 이게 또 패소를 해서 또 이제 더 힘들게 생겼어요. 집이 완전히 부서져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걱정입니다. 다행히 오는 12월 만료 예정이던 임대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만 언제까지 연장을 반복할 수 없는 노릇이고 가구별 감정가는 새 집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 어느 정도 돼야 나가지. 가가지고 집도 하나 올게 뭐 떳떳한 못 짓봐야 뭐 말놓고 가가 있는데 우리가. 주거 환경이 불안정하다 보니 아이들도 지진의 악몽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5.4 지진 나가지고 제가 그때 많이 슬프고 막 가족도 괜찮나 막 걱정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좀 지진이 날까 봐 불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학교가 안정된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 부진 학생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강당에서 주거를 하고 또 이제 학교도 생활하고 하니까 집과 학교가 구분도 안 되고 또 이제 생활이 좀 뭐랄까요 질서가 없다고 할까요. 그나마 공공 건물은 90%가량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주택 등 민간 시설물은 대부분 그대로 방치돼 있고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을 통해서 풍수의 보험이나 지진 보험 이런 보험을 통해서 그 복구하는 게 원칙이고 일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법 체계거든요. 지진의 원인은 인근 지열 발전소 때문에 일어난 인재로 밝혀졌지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법은 전무합니다. 포항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1억이나 뭐 1억 5천 이상 재산 피해를 본 분이 900만 원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일반 재난을 했을 때 그걸 어디서 승복합니까?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린 사람들. 언제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인성인문학교육센터와 국제교육지원센터, 진학지원센터가 경북교육청 연구원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4일 오후 개소식을 열고 3개의 센터가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맡을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인성인문학센터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를 위한 인성교육 자료를 통합하고 인성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제교육지원센터는 경북 글로벌 교육추진단 운영으로 해외 선진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동북아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북진학센터는 학생과 교사가 대학 상담과 연수를 통해 대입 전형에 따른 전략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과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것을 이 센터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든 관련된 정보를 여기에서 학부모님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러한 3개 센터는 경북 교육을 빛낼 수 있는데, 경북 교육을 보다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연구원을 항상 찾아오셔서 진학 정보와 인성인문학 정보, 그리고 국제 교육 지원 정보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대구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을 영업한 업소 8곳이 적발됐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과 지난 6월 25일부터 이틀간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 결과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한 PC방 6곳과 아케이드 게임장 2곳을 적발했습니다. 게임위는 위반 업소에 대해 신속히 등급 분리 결정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문경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고윤환 문경시장,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인구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이가 행복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식과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대응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 캐릭터 동극, 미오놀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인구의 날은 매년 7월 11일 국제연합개발계획이 1987년 세계 인구 50억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인구의 날을 기념일로 정해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문경시 산림조합 표고버섯 톱밥 배지센터가 4일 준공식을 갖고 연간 200톤의 고품질의 친환경 톱밥 배지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2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70억 원을 들여 건립한 문경시 산림조합 톱밥 배지센터는 친환경 톱밥 배지를 경상권역 표고버섯 재배농가에 공급하게 됩니다. 톱밥 배지는 톱밥과 쌀겨 등을 혼합 압축해 표고 종균을 접종한 표고버섯 재배 원료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대구 동구 큰고개 오거리 개선 사업 중 하나로 복현동에서 동구청 방향으로 차량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유턴 교통량을 줄이고 차량들이 엉키면서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큰고개 오거리는 오는 8월 2일까지 교통사고 30% 줄이기 사업에 따라 도로 정비와 공사가 이어집니다. 더위의 힘이 한층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한낮에 31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강한 햇볕에 폭염특보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에 19도로 시작해 낮 최고 31도까지 치솟겠는데요. 30도를 윗도는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여름 더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번 폭염은 다음 주 중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는데요. 당분간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강한 자외선 때문에 피부는 물론 눈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불쾌지수와 냉방지수가 높습니다. 서로 불쾌감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실내 냉방 풀 가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